한 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는 부처님 오신 날 비도 오고 그래도 딱 비 오고 다음 날 뭐 미세먼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냈잖아요. 아 부처님 오신 날 왜 그러고? 아니 하필 쉬는 날 비 오고 그 다음 날 일하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화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씨에 또 일하시는 것도 쉴 때는 그냥 확 쉬시고 또 날 좋으면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근데 이 얘기가 자,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조금 이게 뭐랄까 이렇게 그 일교차가 그러게요. 비 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것보다도 설악산에 눈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월에. 그러니까 그래서 대설주의보인가 대설특보인가 내리고. 그러니까 와,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했는데 예. 4월 달에 눈 내린 적은 있는데 그것도 5월 중순에 이렇게 눈 내렸다는 건 정말 그래도 어디서 본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도 눈 왔었대요. 설악산에요? 네. 오. 그러니까 2021년에 오고 3년 만이다 뭐 이런 기사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봤어. 근데 정확한지는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보면서 이게 약간 기후 위기 뭐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건가 이미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아니 했어요. 그래서 저번 4월 달에 4월 말에 우리가 지금 신천에서 네. 서대문구 이제 노동절 행사를 했잖아요. 예, 그날 엄청 더웠다고. 그날도 엄청 더워서 와 이거 노동 해방보다 기후 위기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날씨는 좋은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징후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일교차가 심해서 좀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건강이나 감기 뭐 이런 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니 여름이래 낮에는 엄청 덥고 네. 저녁만 되면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이 둘이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보시는 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반팔, 여기는 긴팔이고 이런 게 이제 지금의 날씨를 보여주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AS가 주민자치회 조례부터 얘기할까요? 네. 주민자치의 조례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 끝에. 네, 어쨌든 우여곡절이죠. 오케이, 우여곡절 끝에. 네, 통과됐는데 네. 이제 다른 조례 그때 같이 이제 통과된 다른 조례들은 서대문구에서 이제 공포를 했는데 네,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 조례만 공포를 안 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요구를 할 거라고 지금 뭐 미리 얘기는 해뒀으니까 할 걸로 예상되는데 5월 8일 네. 구보 서대문 구보에 보면 공포문으로 해가지고 뭐 조례 다 통과된 것들이 다 공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주민자치 조례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게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은 20일인가요? 5일 이내에 이제 5일? 5일 이내에 이송을 해요. 그렇죠. 네. 5일 이내에 이송하고 구의회에서 구청으로 보낸다는 네, 거죠. 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청은 이걸 받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네. 제2 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공포를 할 거냐, 제의욕을 할 거냐. 네, 네. 근데 이제 공포를 해버린 것들이 있으니까 네. 5월 제2 8일 요구를 할 걸로 이제 했으니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엔 빠져 있으니까 제2요구를 뭐 할 수밖에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 기한이 방송이 되는 그 5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이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녹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방송이 나간 시점에서는 이미 공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방송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어떤 거요? 국회의장 선거 어어어어어어. 미리 이제 다 찍어놨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상하고 제2요구를 할 거다. 응. 뭐 미리 공표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또 제2요구 안 하면 이거는 틀릴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럼 또 그때 가면은 다음 주 방송에서 제2요구 했다 말하면 되겠지만 뭐 그때 또 뭐 아니 이거 이 상황상 그때 뭐 다시 공포를 그 조례 하나만 공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긴 거의 없을 것 하죠.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정리하면 제2요구를 받으면 며칠 안에 열흘인가요? 닷새인가요? 열흘인가요? 아니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네. 이제
그 20일 안에 5일 안에 이송을 하고 보내고 예?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제2요구권 조요구를 구유에서 다시 받은 상태에서 결정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1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그게 10일 이내가 그냥 단순 10일이 아니라 혹은 뭐 근무일 10일도 아니라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의 10일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휴회, 폐회 이걸 빼기 때문에 본 회의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통 목요일 날 개회하나요, 보통? 그건 대중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개회를 했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닷새. 토일은 휴회일 테니까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개회한 날에 본회의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중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해요. 아 상임위는 빼는 거예요 또? 상임위는 이제 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개회하고 예를 들면 구정질문 있으면 구정질문도 본회의니까 포함하고, 그쵸, 포함하고 폐회 이렇게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사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틀 아니면 사흘. 이틀 아니면 사흘. 아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은 이렇게 최대 3일을 한다 쳐도 그러니까 한 그 임시에 넘어가고 한 임시에 넘어가고 한 임시에 넘어가고 그 다음 임시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석 6, 달 7, 지나고 8, 9.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대문구의 의사 일정 보면 5월달에 회기가 없어요. 없어요. 6월달에 있어요. 네 6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추경 때문에 있겠죠. 7월 있고 그 다음 8월 없고 9월과 10월에 걸쳐서 또 한 번 있고. 그러면 근데 그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제2요구 때도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으니까 네. 할 수 있을 거고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의사구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로 빨리 결정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장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주의사구원이 여기에 이제 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럼 빨리 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겠죠. 6월달에 빨리 정리하고 7월달에 새로운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뽑는 게 부담이 없긴 하겠네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구청도 명확히 할 게 있어요. 제2요구를 한다면 네, 만일 재의결이 됐을 때 네.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선언도 좀 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주 희한해. 근데 본인은 이제 집행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옳고 그르고 아니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저는 이제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건데 서우성 의원하고 이제 이성원 청장하고 마을버스 조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례까지 포함된 거겠죠? 막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집행을 안 할 거면 제2요구를 하든지 정말 아니면 뭐 하든지 아니라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집행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조례인지 나쁜 조례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이게 진짜 집행부로서 그냥 뭐 구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입맛에 집행부가 입맛에 맞는 뭐 조례나 안건 뭐 예산은 내가 할 텐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구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대문구 전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거야? 아니 그런 거죠. 주민의 대의기관이 네, 그리고 서대문 구정이라는 것도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네, 그 조례에 이제 하자가 있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 의결을 했을 때 20일 이내에 재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달고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아니면은 이제 조례를 지금 본인들 소속의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럼 개정 시도를 하시던가 그럼 추경해서 예산을 깎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수당이 민주당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인 거죠. 애초에 이게 이제 위법한 이제 뭐 조항이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조례를 그 제2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러니까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싫어도 집행을 하고 오히려 증거에 남다랄지 뭐 이렇게 자료를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뭐 어쨌든 구의회에서 나쁜 예산이라면 좋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오히려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판단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약간 대통령실 용산에 시행령 정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 시행령으로 아니 이건 시행령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근거 없이. 내 입맛에 맞으면 나는 할 거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비슷한 얘기가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그 셔틀버스 조례 같은 경우도 예산안을 안 올렸어요. 보니까 다시 보니까 예산안을 안 올렸는데 예산을 안 올린 이유가 세입 세출에 영향을 안 미친대요. 근데 한번 보면서 어떻게 세입 세출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지? 이게 버스를 운영하는 거면 임대도 해야 될 테고 그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러면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그 구청 버스로 하겠다.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운전직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게 해서 버스를 돌리면 유류비는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정기적으로 돌리면. 근데 세입 세출이 없다고 예산을 안 올려버리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야 이걸 보고 구의원들이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을버스는 뭐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뭐 엄청나게 뭐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다. 뭐 그런 이유도 뭐 그런 되더라고요. 것도 있죠. 그러면 애초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업권을 또 침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스스로의 논리가 잘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AS 하나 더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통 개발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5억 4천만 원 예산을 계획안 만들고 들어오는데 쓰는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30%의 반대가 있음에도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우리가 배임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잘 법적인 어떤 근거랄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는 배임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불비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돼서 법이 아직도 법령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조례 문제 아니에요? 거기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조례를 아니, 포함한 법령. 왜냐하면은 신통개발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조례랑 법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는 이제 이 반대 30% 근거가 이 정비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30%를 받는 건데 사실 지금 미리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미리 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정비 계획안이 나왔을 때 반대 25%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반대 25%가 있으니까 뭐 판단을 해라. 그런데 지금 정비 계획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25% 30%가 반대를 했으니 지금은 반대를 할 때가 아닌데 반대를 너무 일찍 냈네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 계획까지는 우리는 예산 투여해서 갈게요. 약간 이런 논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시공고가 기본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계획안 뭐 입안하고 뭐 이러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신통개발이 여러 구에 걸쳐 있잖아요. 그쵸. 각 구마다 지금 입장이 다른 이유들이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시공고를 하고 났을 때 네. 실제 이제 토지주든 이제 조합원이든이 정리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 투표권자가 누구다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투표권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5% 30%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구역 안에서 토지주가 이제 2분의 1이 반대하면 그거는 그냥 그쵸. 반대잖아요. 이건 면적이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반대는 확실하게 그 처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쵸. 이제 예를 들면 조합원 내지 토지주 뭐 이렇게 건물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라고가 이제 보통 다른 구에서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별 변동이 없어 보일 거고 25%보다 더 넘었기 때문에 구청은 좀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50%못 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50% 찬성이 50% 찬성이 50%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거 애매하다. 약간 이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동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을 할 동력은 약하고 반대하는 동력은 좀 세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신통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저는
뭐랄까요, 되게 약간 진짜 정치적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논리를 시작한 거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셨어요? 서울시청 그 입장 보셨나요?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구청에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통개발은 서울시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주고 난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지금 신통개발 이 상태로 가자면은 우리 앞서 말했던 뭐 배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못 말했다고 했으니까 우선 이 제도상 우리가 이제 허점에서 예. 근데 그때 말했던 그 부분은 유효한 거예요. 그쵸.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쵸. 그래서 이게 엎어지면은 그냥 이거 엎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거 5억 4천만 원을 해가지고 정비계획까지 만든 다음에 정비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이 3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취소야. 취소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취소 왜 못하냐는 게 5억 4천을 굳이 써야 되냐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저는,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아니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앞에 고시공고와 네. 계획안 뭐 이야기를 달리 드렸는데 고시공고를 하고 나면은 투표권자가 확정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럼 계획안 짜기 전에 그 투표권자 확정된 사람들로 해갖고 찬반을 확인하면 되죠. 사실 저는 약간 그것도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후보지가 된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바꿔요. 사실 바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뭐 지분을 쪼개서 이게 할 수 있다 어쩐다라는 나 그런 권유 문자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후보지가 되기 전에 쪼개라. 그 얘기인 거야. 후보지가 되기 전에 쪼개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50% 이미 넘겨놓고 가자. 이게 지분 쪼개기가 후보지가 되기 전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심지어는 후보지가 되기 1년 전으로 소급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토지거래 이게 주인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근데 이게 특정 행정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조금 이 구역이니까 금방 특정하겠다가 아니라 이 구역에 건물을 갖거나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안 뭐 그거는 위반 안 하더라도 고시공고 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표권자가 확정되면 그래서 찬반 확인을 묻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금 찬성과 반대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찬성이 60%고 반대가 30이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찬성의 그 기준도 넘고 반대 기준도 넘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계획안을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AS를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 AS를 해드렸습니다. 주민자치 조례 제의 요구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배임이라기 이런 것보다는 법령의 불비인 건데 제도를 좀 잘 정비하시라.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건 사실 조금 확실히 어쨌든 행정의 뭐 믿음이나 이런 걸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온 동네가 서울시에 있는 온 동네가 난리법석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좀 빨리 뭐 이런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서울시에서 급하게라도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희는 두 번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